선생님께서 아무 말 없이 컴퓨터를 켜십니다. 지난 모의고사 성적들을 다 보여줍니다. 너 이거 최저 맞출 수 있어? 와,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때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고TV 하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스튜디오 촬영을 오게 됐는데 오늘 여기서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제가 수능에서 이제 올 1등급을 맞은, 운이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올 1등급을 맞은 사람으로서 되게 들려드릴 얘기가 많잖아요. 수능을 친 다음에 논술로 연세대를 들어온 사람인데 사실 여기까지만 저에 대해서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인생 그래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디테일한,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깊은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중1 때 한 이 정도 공부에 엄청난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우등생 정도, 이게 중2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저희 학교가 나름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어요. 한 400명 정도 있었는데 나름 한 50등 정도를 유지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나름 동네에서 큰 학원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삘이 꽂혀서 그날따라 자습이 하고 싶어서 자습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학원 원장 선생님 눈에 들어왔나 봐요. 저를 이제 보시더니 혹시 너 민사고에 가지 않을래? 이 한마디가 제 이제 심장을 불태웁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얼마큼 열심히 했냐? 밤 10시가 되면 학원이 다 끝나잖아요. 저는 학원에 남아서 야근하시는 쌤들 옆에 남아가지고 혼자서 막 공부하고 쌤들 붙잡고 막 질문하고 이렇게 맨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엄마가 저 데려오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비약적으로 이제 상승해서 제 생각에는 이때 한 전교 30등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쉽게도 사실 특목고를 가려면 내신이 진짜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제 나름 외부대회 이런 것도 많이 나가봤지만 아쉽게도 내신에 발목이 잡힙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해서 떨어지면 무조건 일반고에 가야 됩니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자사고에 이제 가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저희 이제 자랑스러운 모교 현대고였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헛되지 않았던 게 고1 때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무려 450명 중에 전교 21등을 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업적이었어요. 나 연대 가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수시황의 꿈을 꾸게 됩니다. 성적이 너무 잘 나오면 너무 기쁘고 동기부 되잖아요. 이제 어느 만큼 공부에 진심이었냐면 마침 첫 중간고사 때 운 좋게도 여친 한 분을 사귀게 됩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벚꽃 축제 기간이랑 겹쳐 있어요. 여자친구가 시험 이전 남았을 때 벚꽃 축제를 보러 가자고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낭만인데 그때 고1의 하기는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벚꽃을 보러 가자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충격을 받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내신 2점대 중반 정도만 유지해도 스카이를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학교였어요. 같이 공부한 애들 중에서도 제가 공부를 나름 잘하는 편이고 시험 기만 되면 수학 시험 보기 전에 저한테 애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나 공부 좀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던 하기가 고1 2학기 기말고사 때 수시만 바라보던 하기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제가 국어 그때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로만 보면은 높은 2등급이었는데 막상 성적을 받고 나니까 4등급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국어 수행평가 때 국어 프린트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수행평가에서 1점이 깎이고 1점이 2등급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현타가 왔던 게 이 종이 하나로 이렇게까지 결정되면 나는 수시를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멘탈적인 이슈가 터집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인정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18살에 제일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뭐예요? 공부죠. 그래서 저는 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 커지면서 공부에 대한 강박까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역효과로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면서 제 멘탈을 많이 흔들어놔요. 고2 올라갈 때 내신이 2.5였는데 고2가 끝날 때 2.9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점수냐? 2.5면 스카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9가 돼버리면 스카이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이때 수시를 가차없이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고3에 올라가자마자 정시 파이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수시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스카이 정도 돼요. 이때까지는 꿈이 연대 공대, 고대 공대. 근데 이제 정시 파이터 선언을 하면서 제가 드디어 더 멀리 넘보게 됩니다. 제일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기는 호기롭게 독서실 하나를 고릅니다. 근데 하필 그 독서실이 유토피아였어요. 3분 거리에 PC방이 있었고 또 주변에는 모델 거리였기 때문에 맛집들이 즐겨 있었고 밥상 코인 노래방이 있었고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어디 가든 친구들과 수다 떨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옆 학교에 이제 여학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당연히 이제 내리막길 가기 시작하죠. 이때 육모 점수가 제 기억상으로는 국어가 4등급, 뭐 수학도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낮은 2등급, 영어 그나마 1등급이었던 것 같은데 과탐 2개가 거의 3등급. 의대를 지망한 학생이 이런 점수를 받았으니까 망했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든 생각이 수리 논술이라는 게 있었구나. 논술 학원 찾아가는데 논술을 쓰고 답안지 제출하고 나니까 학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은하가 최저 맞춤 해보면 하겠는데? 이 논술 학원을 갔다 와서 희망을 얻은 학위는 진짜 호기롭게 6논술을 다 의대로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탑6 메이저 의대. 과연 그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마지막을 2, 3이라는 의대를 가기에는 택도 없는 점수를 받으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의대 논술 최저가 대부분 3합4, 4합 5 이런 점수를 받으면서 저는 고3 생활을 실패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의대 아니면 최소 연고대는 가겠다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지원도 그냥 다 연고대만 쓰고 사양 지원한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재수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독학재수는 자신이 없었어요. 재수종합반을 가야겠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에 가고 싶어서 경남대성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진짜 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의 재수 생활이 시작됩니다. 강남대성이 총 이과만 30반이 있어요. 심지어 한 반에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반 중에서 5반에 갔는데 이 5반에 가자마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이거였어요. 여기서 30등 안에 들면 연고대를 가고 15등 안에 들면 의치대를 간다. 10등, 5등 안에 들면 인서울의대, 메이저의대 이렇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잘해보면 다시 한번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재수 3월 때까지 공부를 다시 엄청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가 진짜 짧은 기간이에요. 한 달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제 체감상 고3 때 했던 공부량을 맞먹는 공부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이 고3의 공부량을 맞먹냐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그 재수생 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하시는지 좀 말씀드리자면 1,800명이나 되는 학생들, 문과까지 합치면 총 3,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한 건물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한눈 팔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으면 한눈 판 학생이 저밖에 없어요. 죄책감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브이로그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놀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이 뭐 양치하기, 밥 먹기 이것뿐일 정도로 진짜 그 외 시간에는 공부만 합니다. 진짜 공부만 하는데 오직했으면 제가 이런 말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똥 싸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또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 학원이 만든 시스템이 뭐냐, 1층에 가면 큰 문이 있어요. 유리문. 거기에 이 칠판보다 큰 빌보드 의지를 붙여놓습니다. 이과로 따지면 1,800명 중에 한 500등 안에 든 학생들을 매 모의고사마다 추려서 붙여놓습니다.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가보면 다들 여기 앞에서 바글바글 거려요.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어요. 분하기도 하고 경쟁심도 엄청 들고 무엇보다도 너무 여기 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막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 덕분에 강대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6월 점수는 국어가 한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과탐은 2, 3.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것보다 잘 봤으니까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주변을 보니까 서울대 갔다가 그냥 재수하러 온 애들도 있고 대부분은 다 목표가 의대생이고 그러니까 이 점수가 이 반에서는 그냥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돼버립니다. 그때 이제 반 등수를 생각해보면 반에서 한 40등?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제 꿈은 의대였기 때문에 1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6월이에요. 40등이에요. 저는 이제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개념 노트나 오답 노트 이런 것들도 이때 생겨나고 이때 뭔가를 진짜 엄청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이제 여름방학이 찾아오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시 지원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수시 뭐 쓸 수 있겠어요? 당연히 고3 때 썼던 논술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이때 쓴 메이저 6개 의대를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써서 담임선생을 가져갔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선생님께서 아무 말 없이 컴퓨터를 켜십니다. 제 지난 모의고사 성적들을 다 보여줍니다. 너 이거 최소 맞출 수 있어? 라고 한마디 하시는데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때 다시 할게요. 기분이 아직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표가 말해주고 있고 저였어도 1등급 거의 없는 학생이 메이저 의대 6개 가져가면 저도 말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공대 논술을 써라. 의대는 몇 개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뭐였냐면 9월 이 구모 때 너가 증명을 해라. 너가 의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걸 증명을 한다면 너가 쓰게 해주겠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또 뭔가 끌어오르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공부를 엄청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한 결과 또 오릅니다. 나름 국어가 1점이 낮아가지고 그때 엄청 쉽게 나와서 진짜 아쉬운 2등급
수학은 1등급, 뭐 영어 1등급, 뭐 과학이 그때 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름 3합 4는 채울 수 있는 점수가 나왔죠. 증명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께서도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6개 의대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도 떠오르고 또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그래도 공대를 한 2개 정도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서 그때 연대 건항공 공대를 포함해서 논술을 쓰게 됩니다. 많이 현타가 왔지만 나름 성적도 많이 올렸고 이제 다시 쭉 달리면 되는데 쭉이 안 됩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더도 말고 수능 한 달 전, 3주 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멘탈적인 이슈가 또 터집니다. 너무 증명했다는 생각도 강하고 너무 공부에 대한 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평소에 공부 안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공부 집중 안 되는 거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시간 보내면서 양으로 때우면 되니까. 근데 시험 때 집중이 안 됩니다. 답도 없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공부만 드립다 해야 되는 진짜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제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연히 등원길에 본 상담센터를 충동적으로 그날 바로 가서 상담받고 심지어는 이때 너무 수능을 잘 보고 싶어서 이 마음을 편해주게 해주는 정신과 약까지 먹습니다. 제가 수능 2주 전에 본 모의고사가 있어요. 성적이 11155가 뜹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난해한 등급이죠. 저는 그냥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난 뒤에 본 시험이었고 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탐 5 정도는 실수로 커버해버릴 수 있었어요. 뭐 5쯤이야 수능 때 1, 2로 만들면 되지. 네, 그리고 나서 수능을 보러 갑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게 제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던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수험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제가 이제 국어를 시간을 안 봐요. 쫓길까봐. 쭉 풀다가 30문제 풀고 시간을 한번 체크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쭉 풀고 끝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제가 했던 루틴대로 그대로 하고 나서 30번까지 딱 풀고 여유롭게 시간을 딱 봅니다. 네, 9시 48분입니다. 갑자기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남은 문제 15문제인데 시간 12분 남았어요. 비문학 한 지문에 문학 3지문.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냥 해보자 싶어가지고 진짜 그때 거의 뭐 초능력,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문학도 개각선으로 쭉쭉 그냥 아래로 읽어나가고 딱 보니까 문학 한 지문, 비문학 한 지문 남았는데 문학 한 지문이 당연히 고전 시간대 수능 특강에 제가 봤던 지문이에요.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바로 시 안 읽고 문제만 보고 찍고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막힘 축 하고 1분 남았을 때 비문학 지문이 있는데 도저히 안 읽히는 거예요. 그냥 5번호 쭉 밀고 그렇게 국어 시험이 끝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9년 수능 국어가 제일 어려웠던 수능이에요. A급 84. 난리가 납니다, 수험장 분위기가. 근데 그때 수험장에서 애들이랑 말하다가 멘탈이 돌아온 순간이 야, 우리가 현역들보다 지금 잘하는 게 뭐냐 했는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한번 무너져 봤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만회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수학, 영어, 화학, 생명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대충 채점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국어가 그때 풀었던 15문제 중에서 문학 지문이 한 문제 빼고 다 맞아버립니다. 그때 거의 한 5분 만에 풀었던 이 문학 지문 11문제 되겠죠? 10문제 맞아버립니다. 근데 진짜 운 안 좋게도 이 비문학 5번으로 쭉 밀었던 비문학이 다 틀립니다. 진짜 너무 다행이었던 게 이때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덕분에 딱 1컷 84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국어 1등급을 딱 맞아버리고 제 수능이 마지막 올 1등급으로 딱 찍힙니다. 그냥 인생에서 그런 순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눈앞에 보이는 시야에서는 아빠가 원래 점잖으신 분인데 물개박수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난리 났죠. 엄마랑 누나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축하해주고 있고 이때 이제 수능 때 마지막으로 거의 정점을 찍고 이제 드디어 이 숫자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111로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수리 논술로 합격합니다. 이때 썼던 공대 2개 중에 하나였던 연대 건항공 논술을 첫 논술이었어요. 그때 경희대 의대랑 연대 논술이 같은 날에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채점표 제대로 안 썼고 정신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다시는 삼수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연대, 공대 논술을 안전하게 보러 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보러 갑니다. 사실 그 연대 논술, 건항공 논술을 보러 갔을 때도 보고 온 다음에 붙었다 생각했어요. 그때만큼 기분이 깔끔한 적이 없었고 다 쓰고 이거 다 맞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논술 보러 간 거 후회하냐고. 절대 후회 안 하고 지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학생이고 제가 이렇게 연고TV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연대 공대에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대를 갔다면 제 진로가 결정돼 버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뭘 궁금해하실지 또 제가 느낀 것 중에 뭘 말씀드리면 좋을지 생각해 봤는데 재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되게 고민이실 학생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의대 아니면 안 됐어요. 최소 연고대였어요. 그런 학생이 받은 점수가 수능 때 2, 3이죠. 그럼 목표랑 내가 지금 받은 점수랑 일치하지가 않으면 무조건 재수하세요. 다시 말하면 목표가 확실하신 분이시면 근데 지금 당장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면 1년 더 투자하는 거는 전 절대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목표가 확실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내 성적에 만족하고 내 갈 학교에 만족한다 이러면 저는 굳이 재수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재수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은 1년이에요. 이거를 그냥 가벼운 결심으로 하기에는 힘이 드실 거니까 목표가 확실하신 분들만 재수를 하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시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제가 그 시기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힘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바로 믿음입니다. 저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믿음이 스스로에게 필요해요. 이때 과탐을 5로 맞아요. 수능 2주 전에. 보통 믿음이 아니었으면 여기서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슬럼프를 한번 겪고 나서 저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 믿어지면 믿어줄 사람 없습니다. 의대 못 간다 이런 순간들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믿어야지 버텨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 길고 긴 수험생활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제가 느꼈던 것들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으니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뭐라 했죠? 믿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저 교주 아닙니다. 사이비 교주는 아닌데 진짜 중요한 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다시 한번 말하는데 꼭 믿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